필름 카메라 한 번쯤 써보고 싶긴 한데 뭔가 필름 넣는 것도 어렵고 제대로 잘 찍혔는지 불안한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불과 36방밖에 되지 않는 이 필름 카메라에는 우리의 아날로그 감성을 미치게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필름 카메라를 위한 핵심 꿀팁만 빠르게 뽑아왔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필름 사진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낭만 터지는 인생 사진도 마구마구 찍으실 수 있으시게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카메라 돌았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시시한 그런 느낌? 부시시하다고요? 으글으글한 감성. 으글으글. 필름 카메라를 정말 오래 써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실 설레는 포인트가 다 숨어있어요. 보통 필름 카메라는 우리가 어디서 처음 접하게 되냐면 집에서 출토가 돼요. 장롱에서 출토가 된다고 하는데 네. 부모님 세대에서 쓰던 카메라들이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되던가 아니면 내가 친척집을 갔을 때 그냥 얘따 이거 너 써라 하고 이제 받는다던가. 그래서 일단은 공짜로 득템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설레고. 아니면 내가 이제 필름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작정을 했어. 그럼 뭘 사야 될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인터넷 서칭할 때 어마어마한 그때 이제 엔돌핀이 막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사러 가야 되잖아요. 네. 사러 갈 때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 정말 설레고. 카메라를 산 후에는 필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어떤 필름으로 찍을지도 이제 좀 서칭을 해야 돼요. 그때도 설레는 순간이 있고. 핸드폰은 우리 항상 갖고 다니니까 어디 뭐 들고 나간다는 느낌은 없는데 얘는 찍으려면 작정을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누구랑 갈 거야? 어떤 날씨에 어디로 갈 거야? 할 때 그때부터 좀 설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레버를 당기는 순간, 이런 순간,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어떤 순간을 정말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뷰파인더를 보면서 이 순간이 나타나라, 아니면 딱 다 좋은데 여기 한 명만 지나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고양이가 날 쳐다봤으면 좋겠어. 찍을 때 그럼 설레는 포인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 찍어서 이걸 현상을 맡겼어.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기다리는 맛이. 그렇죠. 기다리는 맛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딱 찍을 때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진짜 이거는 찍는 순간 끝났어. 어... 이거는 결과물 안 봐도 돼. 모든 게 구도가 완벽하고 찍었을 때 이거 작품이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정말 설렙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어.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 이제 그런 반응을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도 설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름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레는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약간 기다림의 미학 같은 존재네요. 뭐가 이렇게 빨빨빨 진행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뭐 필름도 맡겨야 돼. 또 결과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가끔 고장도 나요. 그럼 또 수리점이 또 아무데나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또 수리점 찾아가서 맡기고. 짧게는 하루 이틀 걸리기도 하는데, 필름 사진이라는 거는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필름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와 수동 카메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동 카메라는 건전지를 넣어서 징 하면서 자동으로 필름도 감기고, 찰칵 찍으면 자동으로 한 장 넘어가고, 찰칵찰칵 뭐 알아서 잘 찍어주는 그런 카메라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수동 카메라예요. 다 기계식 카메라라고 하는데, 당겨서 초점도 자기가 맞추고 찍히는 순간까지 기계식 카메라라서 내가 잘 찍으면 정말 잘 나오는데 내가 못 찍으면 안 나오는 그런 거고요. 형태로 보면 일회용 카메라가 먼저 있어요. 이런 거 보셨죠 많이? 네, 너무 많이 봤어요. 코닥이나 후지.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토이 카메라는 일회용 카메라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그래서 다회용 카메라라고 해요. 이제 여러 번 쓸 수가 있는 거야. 소속은 토이 카메라인데 필름을 교환을 해가면서, 토이 카메라의 대표적인 모델들이 로모나 홀가 같은 카메라가 있고요. 포인트의 샷, 똑딱이 카메라라 그래서 자동으로 잘 찍어주는데 조그만 카메라들 제일 인기가 많아요. 저가형이 있고 비싼 애들도 있습니다. 올림푸스 뮤2나 야시카 T4, T5 아니면 콘탁스의 T2, T3, 미노르타의 TC1, 리코의 GR 시리즈가 있고요. 후지의 내추럴 클래시카 같은 고급 그런 카메라들도 스냅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개 중에는 목측식이라고 있어요. 올림푸스 XA. 그냥 한마디로 눈대중으로 거리를 1m다, 2m다, 3m다 감으로 찍는 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RF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중 합치식이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려운데 뷰파인더가 있고 여기 조그만 창이 하나 더 있죠. 네. 얘도 그래요. 여기 창이 두 개가 있어요. 상이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막 이렇게 초점을 돌리다 보면 상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돌리다 보면 하나에 맞을 때 탁 찍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이중 합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카메라를 SLR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 해서 내가 보이는 그대로 찍히는 카메라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찍는 맛이 있습니다. 오. 초점이 맞죠? 네. 네. 오. 야, 이게 손맛은 얘가 최고예요. 네, 손맛은 얘가 최고고, 있네요. 얘보다 큰 카메라들이 중형 카메라, 이런 필름이 아니라 더 큰 필름들이 들어가는 중형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렌즈 두 개 달려서 이렇게 길게 생긴 거 있어요. 얘는 1안 반사식이면 걔는 2안 반사식이라 해서 이렇게 보고 찍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신품이 별로 없어요. 다 중고인데 어디 가서 사면 될까? 인터넷은 어떠나요? 인터넷도 있는데 걔는 근데 내가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작동을 잘 하는지 뭐 고장난 부분 없는지 확인을 사실 할 수는 없고 뭐 믿고 사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직접 보고 사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결국에는 남대문하고 충무로 쪽 이런 중고 카메라를 거래하는 샵들이 많이 있고요. 중고나라나 당근 같은 데에서도 이제 직거래로 할 수가 있는데 중고 카메라들은 만났을 때 사실 내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게 작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 렌즈가 깨끗한지,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찰칵 이게 잘 찍히는지, 그 다음에 빛이 새는 걸 막아주는 스펀지가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펀지가 보통 오래되면 삭아버리거든요. 삭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찍어서 결과물을 보고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수리점 가서 점검을 받는 거죠. 아니면 이베이 같은 데서 좀 잠복을 하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싸게 이렇게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작동을 진짜 잘하는지 설명을 뭐 써놓은 사람도 있지만 고장난 거 보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벽돌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번에 충무로에 가서 구매를 한번 공부를 했으면 사야죠.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필름에 대해서 뭘 아시나요? 귀한 거라는 걸 압니다. 아, 귀여워. 요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지셔가지고 진짜 예전에 제가 필름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공구로 사면 하나에 막 3,000원, 4,000원, 5,000원 했었는데 요새는 진짜 15,000원이 기본이고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있어요. 네. 걔는 3만 원 넘어가요. 이 카메라가 아마 3만 원대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필름 하나가 너무 비싸서 예전보다 이렇게 필름 생활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공구로 뭐 한 10개, 20개 단위로 조금씩 싸게 파는 데도 있어요. 크게는 컬러 필름이 있고요. 흑백 필름이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필름, 영화용 필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코닥 울트라 맥스인데 이런 거는 네가티브 필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현상을 하면은 그 갈색으로 까맣게 나오잖아요. 네. 반전이 돼서 그래서 네가티브라고 하고 슬라이드 필름은 환등기라고 미술 시간에 이렇게 딱 쏘면은 칼라로 나오는 네네. 필름들 있잖아요. 알아요. 리버셜 필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포지티브라고 하는데 그냥 칼라가 그대로 나와. 걔는 색감이 훨씬 좋은데 비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노래 막 3만 원 넘어가고 그럼 현상 비용도 더 비싸. 한 컷 잘못 찍을 때는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나죠. 그리고 이제 찍기도 좀 더 어려워. 아. 그다음에 이제 흑백만 찍히는 흑백이 있는데 사실 뭐 칼라를 흑백으로 돌려도 되지 않냐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암 표현은 좀 더 달라요. 그리고 영화의 느낌을 내는 필름들이 있습니다. 얘를 135 필름이라고도 하는데 규격 이름이에요. 그냥 옛날에 코닥에서 만든 규격 이름에서 135, 뭐 135 필름이라고도 하는데 필름의 미리수가 35mm입니다. 이 필름의 폭이 35mm.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는 안 찍히면 이 중간에만 찍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가로로 보통 24mm, 36mm, 3대 2가 나오는데 이 24mm, 36mm가 보통 우리가 디지털에서 말하는 풀프레임이 원래는 이제 35mm 필름에서 나온 거고요. 중형 필름이 있어요. 걔는 이 세로 폭이 6cm야. 크네요. 크죠? 높이는 6cm 고정인데 폭이 뭐 4.5냐, 6이냐, 7이냐 더 가로로 길게 찍히는 판형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요 35mm 필름이고 감도 여기 400이라고 써 있어요. 보통 여기 100, 200, 400 얘는 1600 얘는 400이에요. 여기 ISO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빛을 잘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빛을 잘 받아들여요. 밝게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양의 빛의 조건이라면 더 밝게 나오고 더 빛이 적더라도 적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좀 더 어두운 데서 쓰기에 용이한 게 이런 숫자 높은 애들이고 근데 대신에 이제 단점은 3200도 있고 한데 이게 높아질수록 입자가 거칠어져요. 근데 이제 또 그거를 필름의 맛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그 디엔서라고 필름 룩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 거기선 일부러 그런 그레인을 넣기도 했죠. 저 그레인 효과 좋아해요. 결국에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와 ISO의 세 가지의 조합으로 사진이 잘 찍히거든요. 어두운 데서는 결국에는 숫자가 높은 필름들이 좀 유리한 거고요. 밝은 야외에서는 100이나 200, 실내에서는 400 정도가 제일 만만합니다. 800, 1600, 3200으로 갈수록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막 콘서트 막 이런 거 찍고 이럴 때는 되게 어둡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레인이 낫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하고 셔터 스피드 느리게 한다 한들 이게 흔들려 버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필름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라서 디지털 카메라는 요새 막 사실 뭐 3200으로 찍어도 전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필름은 이 숫자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장수도 표시가 돼요. 36방짜리가 있고 24방짜리도 있고 필름을 어디다 보관하는지 아세요? 여기요.
아, 이거 상온에다 두면 안 되고 아, 냉장고에 넣어야 좀 돼요. 시원하게. 아. 얘는 냉장고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을 때는 엄마가 막, 야,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막 한쪽 벽을 꽉 채우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얘를 근데 바로 쓰면 안 되고 좀 꺼내서 상온에서 뭐 한 2시간 정도 둔 다음에 녹여서 그래야지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필름은 온라인에서 사기도 하고 카메라 현상소 이런 데서 사기도 하는데, 결국 한 롤에 15,000원이면 36방으로 계산하면 한 장에 한 400원 꼴 돼요. 싸지 않죠. 많이 올랐죠. 네. 필름 사진을 할 때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필름 넣는 방법인데, 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36방짜리인데 몇 방까지 찍을 수 있는지 아세요 혹시? 처음에 거는 날아간다고 하죠. 35개인가요? 아니죠. 이제 걔네들 좀 감안을 해서 보통 36방인데 보통 이게 다 풀면 한 1.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말 넣는 기술에 따라서 맥스로 찍잖아요. 네. 그럼 39방까지 찍을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보통 초반에 막 테스트를 몇 장 날리잖아. 네. 근데 걔를 최소화하는 거야. 그러면 한두 장이라도 더 찍을 수 있는데, 말했잖아요. 한 장에 400원 꼴인데 네. 이걸 나중에 내가 필름 스캔을 했어. 그러면은 3장이라도 더 찍으면은 12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똑같은 필름을 넣어도 한두 장을 더 찍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 안전하게 넣는 방법도 있지만 좀 노하우를 쓰면 필름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꿀팁이네요. 그죠? 이거 완전 꿀팁인데, 네. RF 카메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얘를 이제 필름 리와인더라고 해요. 이제 다시 감는 애. 이제 리와인더 노비예요. 얘를 노비라고 하는데 카메라에 따라서 달라요. 얘는 얘를 이렇게 잡아서 올렸을 때 뒤뚜껑이 이게 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안에 필름이 들어있는데 열면 빛이 새서 다 날아가잖아요. 다는 아니고 앞에 몇 장도 날아가요. 항상 열기 전에 필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걸 돌려보면 돼요. 이게 팽팽해지잖아요. 네. 이게 빙글빙글 헛돌면은 안에 필름이 없는 거고, 지금 방금 나도 10번 했는데 이게 뭔가 걸려있어요. 그럼 안에 필름이 있어요. 그럼 얘는 잠시 대기. 자,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필름 리와인더 도를 돌면 소리도 안 나고 비었다는 거죠. 비었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들면 뒷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애가 있고요. 보통 토이 카메라들은 이렇게 든다고 열리지 않고 옆에 여는 버튼이 따로 있긴 해요. 그럼 얘는 안에 필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의 용도로 있는 아이인 거예요? 아니, 나중에 다 찍고 돌려서 감는 용도예요 원래는. 리와인더, 이 스위치로 뚜껑을 여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SLR도 이 리와인더 놉을 들면 열립니다. 자, 필름을 넣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36방짜리고 ISO가 1600이에요. 항상 순서를 까먹기 전에 먼저 내가 카메라에서 이 ISO를 맞춰줘야 돼요. 이거를 잘 안 맞춰주면 노출이 제대로 찍히지가 않거든요. 1600짜리 필름을 넣으려면 어쨌든 1600에 넣고 400을 넣으려면 400에 맞춰놓고, 이거를 나중에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통 스풀이라고 해요. 스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카메라에 필름을 어떻게 넣냐고 이제 알려주냐면, 여기다 얘를 넣고 얘를 이렇게 쫙 당겨서 이 홈에다 넣고 뭐 돌려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 나와 있는 애들은 어차피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다 탄 거예요. 빛에 타서 쓸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한 장이라도 더 쓰려고 예전부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부터 안 넣고 무조건 여기부터 끼워요. 그래서 이 홈에 넣으면 결국 이제 얘는 딸려 들어가서 필름 레버라고 하는데, 필름 레버를 돌리면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최소한으로 걸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걸려서 따라 돌아간다, 걸렸다라는 느낌만 들면 난 끝이야. 이렇게 헛돌면 안 돼요. 이제 헛돌면 나중에 사진이 안 찍히는 거. 따라 돌아가.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최소한으로 당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와인더 놉이 내려가 있으면 걸리거든요. 얘를 이제 올려주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넣어서 딱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막 한 2번 체크하고 닫고 2번 체크하고 그럼 벌써 4장 날아가잖아.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를 내려요. 딱 내리고 얘를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줘요. 이 상태에서도 몇 번 헛돌 수가 있거든요. 팽팽하죠? 당겨볼게요. 오, 딸려 들어가. 그럼 얘가 돌아가죠. 네네. 그냥 요것만 확인하면 끝이야. 이 상태에서 덮어요. 팽팽하게 하는데 리와인더 놉을 최대한 팽팽하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얘가 따라 도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몇 장이냐? 2장. 2장. 2장을 날립니다. 어차피 여기는 이미 노출된 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그리고 여기 따라 도나요? 도는지 확인해 주세요. 돌죠. 네. 자, 지금부터 찍으면 36방 이상 찍을 수 있어요. 와, 진짜 꿀팁. 끝에만 잘 걸려서 따라 도는지까지만 확인을 하고 당겨서 넣는 거예요. 보통은 넣고 맞아요. 걸고 4-5장 버릴 수가 있는데 굳이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뺄 때는 이 버튼을 항상 눌러줘야 돼요. 이거 릴리즈 버튼이라고 하는데, 얘를 왜 누르냐면 이 모든 카메라는 이쪽 방향으로만 돌아가야지 반대 방향으로 돌면 필름이 찍혔던 게 다시 찍힐 수가 있잖아요. 얘를 나중에 다시 다 감아서 빼줘야 되는데 얘가 한 방향으로만 도니까 돌려도 안 돌잖아요. 그래서 요걸 안 누르고 돌리면 나중에 여기서는 안 돌아가려고 막는데 얘 땡기면 어떻게 되면 필름이 끊어져요. 찢어지니까 무조건 다 찍었을 때는 얘를 눌러줘야
얘를 돌렸을 때 얘가 역방향으로 따라 돕니다. 지금 한번 돌려볼게요. 근데 완전히 들어가면 다시 낄 수가 없으니까 살짝만 돌려볼게요. 이제 느낌으로 무슨 금고 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리다가 얘를 눌렀기 때문에 필름이 딸려오고 있어요. 안에서 지금 스풀에서 풀리고 있는 거야. 탁 소리가 날 거예요. 탁 됐죠? 그럼 이제 스풀에서 풀린 거야. 그냥 한 요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서 더 당기면 아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현상수에 맡길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다시 열어볼게요. 딱 보면 이 정도가 남았죠. 뭐 살려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자, 요런 일회용 카메라는 이 스풀에 보면 이 들어가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으면 얘는 결국 요 스풀에 톱니바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먼저 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요 끝에부터 거는 거야. 요 끝에부터 걸고 딱 걸렸다 그러면 돌리면 따라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올라가요. 이렇게 올려 들어가죠. 네네. 우와. 그럼 걸린 거야. 걸렸으면 끝. 그러면 딱 다시 넣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맞는지 한번 봐주고 그다음에 넣어주고 팽팽하게 당겨주고 그럼 이제 끝이야. 바로 닫습니다. 닫고 따라 돌죠. 네. 따라 돌죠. S라고 나와 있는 게 네. 대부분의 카메라에 이제 스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S가 스타트구나. 1까지 왔을 때까지 날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한 2장 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한 장, 2장을 돌리면 보통 이제 1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쓸 수가 있는 거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초보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 걸린 상태로 계속 찍고 있었던 거. 너무 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필름 레버를 넘겼는데 이 리와인더 놉이 안 따라 돌고 있는데 그걸 확인이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좀 전에 같이 이 안에 필름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뚜껑을 확 열어버려요. 막 감겨있으면 안에 있는 건 좀 살아있을 수가 있는데 네. 최근 몇 장은 이제 타서 날아가는 거죠. 꼭 뚜껑 열기 전에 이걸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가 팽팽해지면은 필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찍고 얘를 감을 때 이 릴리즈 버튼 안 누르고 감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는 꽉 잡고 있는데 얘가 당기면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눌러줘야 얘가 다시 역으로 감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ISO 맞춰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에 나와 있는 이 감도와 카메라의 감도를 꼭 맞춰줄 거예요. 오토 똑딱이 카메라들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DX 코드라고 하는데 코닥 400짜리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은색과 까만색으로 이렇게 뭔가 바코드 같이 있잖아요. 네. 자동 카메라들은 얘를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ISO가 400이구나, 36방짜리인지 24방짜리인지.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렌즈의 안쪽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여기 지문이 묻어버리면 클리닝 해도 잘 지워지지 않고 사실 이 앞쪽이 더러운 거는 그 사진 화질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여기 막 쪼개져서 금이 가도 사진이 멀쩡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먼지들은 이제 살살 닦아주면 되는데 이 뒤쪽 렌즈는 화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사진의 빛의 3요소 아니면 뭐 역광에서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빛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영상들을 잘 봐주시면 훌륭하게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똑딱이 카메라들은 사실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구도,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만 좀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회용 카메라나 뭐 다회용 이런 토이 카메라들은 1m에서 3m 안에 사람을 두고만 잘 찍어주시면 돼요. 너무 멀면 잘 안 나오고 초점 안 맞고 너무 가까워 초점이 안 맞고 한 1.5m 정도에 이렇게 두고 사진을 찍는다고만 생각하시면 웬만해서는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름 카메라에서 플래시가 없다 하면 그냥 실내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아까 뭐 말했지만 이런 1600짜리 필름을 넣지 않는 바에는 어둡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사람이 어둡게 나오기가 일수고요. 야외에서는 웬만하면 잘 나와요. 그래서 400 필름이 이제 좀 전천후로 하는 게 뭐 좀 밝은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막 삼각대 놓고 찍지 않는 한 실내에서는 어둡게 나오고 야간에는 무조건 어둡게 나와요. 일회용 카메라들은 무조건 플래시를 그냥 디폴트로 터트려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밖에서도 상관없어요. 밖에서 무조건 터트리고 안에서도 터트리고 무조건 터트려야 되는 거. 야간이나 실내에서는 그냥 어둡거나 흔들리거나 잘 안 나온다.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하고 핸드폰하고 다른 점이죠. 뭐 핸드폰은 다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다 찍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필름이야. 냉장고요. 사진을 뽑아야지. 현상소에 냉장고요? 사진관에 갑니다. 사진관에 갑니다. 네. 사진관에 가서 필름을 뽑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 알아요.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고요. 네네. 그 전 단계. 그건 모릅니다. 네. 현상을 먼저 하고. 모르시는 거. 아니, 현상을 먼저 하고 스캔을 하냐 인화를 하냐 다 인화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잘 몰라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현상을 한번 해야 돼요. 현상을 해서 용액에 넣고 꺼내면 필름을 태양광에서도 볼 수 있는 상태로 나오죠. 지금은 태양광에서 보면 끝나요.
요새는 이제 스캐너에 넣어서 디지털을 하죠. 그래서 이 스캐너도 각 현상수에 따라서 뭐 노리치냐, 후지냐, 코닥이냐에 따라서 색감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스캔을 하면 보통 뭐 이메일을 받거나 뭐 웹하드로 받거나 카톡으로 주는 데도 있어요. 그 비용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 롤에 현상과 스캔을 합쳐서 제가 아는 데 최저가가 3,000원 한 롤에.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저 사기당한 거. 일반적으로 5,000원이 제일 많고요. 좀 비싼 데는 뭐 6, 7,000원까지 하는 데도 받고 네? 저 10,000원 넘게 주고. 한 롤에? 네. 아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 데도 있고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는 더 비싸요. 10,000원 넘어가기도 하는데 정말 10년 전부터 3,000원인 데가 한 군데 있긴 해요. 어디죠? 시청 쪽에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간 단골이 하나 있고 보통 요새는 5,000원이 제일 많은 거. 근데 이제 여러 롤을 하면 조금씩 가격이 내려간다던가 현상에서 스캔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인화를 해달라는 소리는 이거를 뽑아서 그야말로 이제 사진에 인화를 해서 주는 건데 네. 근데 보통 그런 거는 한 400원, 500원 막 하거든요. 이상하게 나온 사진까지 인화를 하면 너무 낭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스캔해서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걔를 온라인 인화하는 데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업로드해서 받으면은 요즘 얼마지? 예전에 한 150원 막 그랬거든요. 200원 안 짜길 거야. 그래서 원하는 것만 내가 만약에 여기 뭐 7명이 다 찍혀 있어. 그러면은 7장을 걔는 받고 안 이쁜 거는 안 하고 인화 단계에서는 사실 온라인 인화가 제일 싸고 맡길 때도 직접 현상소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편이나 택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싼 데다가 모아서 보내는 거야. 직접 가는 것도 사실 좋긴 한데 당일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맡기면은 빠르면 당일이고 보통은 다음날 나와요. 저는 이제 한 5롤에서 10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시청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택배로 보내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동네에 이런 현상소들이 다 있어요. 스캔을 하는 데도 있고 뭐 안 하는 데도 있고. 롤을 찰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에 넣는 건가요? 아니 평소에 사서 쓰기 전에도 냉장고에 넣고 아, 그럼 이 친구들도 그냥 찍어놓은 애들도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돼요. 그런 얘기 있어요. 막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엑스레이 왔다 갔다 하면 뭐 좀 이상해진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진짜 해외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큰 것까지는 아니면 약간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거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얘도 지금 2019년인데 냉장고에 오래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두면 나중에 색이 좀 변합니다. 그냥 그것도 필름의 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흑백과 슬라이드 필름은 현상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시죠? 현상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는 현상소도 있고 안 하는 현상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맡기면 본인들은 그냥 네거티브만 한다 그러면 그걸 다른 업체에 보내요. 그래서 충무로나 이런 데 보내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파일로 받았어. 그러면 이제 업로드를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영상화 하기도 하고 사실 그때도 조금씩 만지는 분들도 있죠. 색감. 디엔서 플러그인을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그거는 디지털로 찍어서 필름 룩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툴이었다면 얘네들은 정말로 필름 룩인 거죠. 그야말로. 오래된 카메라를 쓰시면 사실 이런데 이렇게 스펀지가 삭아서 빛샘 현상이라 해서 빛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막 줄이 가 있는 것처럼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수리를 받아야 되죠. 이런 기계식 카메라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오버홀이라고 해서 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뭐 셔터가 늘어진다거나 스펀지가 삭아서 빛이 샌다거나 아니면 초점이 안 맞기도 하거든요. 꾸준히 뭐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이 참 많이 가네요. 네, 그리고 스판데다 두시면 이 렌즈에 곰팡이가 생기게 돼요. 곰팡이 제거하는데 또 흔적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아예 제스팜을 집에다 놓고 항상 상시 뽀송뽀송한 쾌적한 환경에서 카메라를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뭐 라이카 이런 거는 진짜 1,000만 원 넘는데 그런 건 제스팜 써야죠.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필름 카메라를 다루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구매를 하고요.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고 현상이나 스캔까지 해서 업로드하는 과정까지가 사실 사진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과정이 다 재밌는데 이게 핸드폰처럼 그냥 순식간에 딱 찍어서 친구 에어드롭하고 이게 아닌 과정을 즐기는 매력이 있는 게 필름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고요. 카메라를 사실 때 초보들이 비싼 카메라 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죠. 요새 그런 고급 똑딱에 연예인들 쓰고 이러면 이름값이 확 올라가서 순식간에 100, 200이 올라가. 저도 예전에 뭐 TC1 6, 70만 원일 때 썼었는데 요새는 150 이상 기본 넘어가고 콘탁스 T 시리즈도 200이 넘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초보분들이 가뜩이나 필름값도 비싼데 그냥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시려면 그냥 저렴한 다회용 카메라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토이 카메라로 접근을 하신다면 훨씬 사진 생활을 간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똑딱이들 있어요. 똑딱이들만 취급하는 카메라 샵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인터넷 한 군데 뚫었습니다. 우와. 네, 나중에 한번 거기 가서 찍어볼게요. 제가 사장님한테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싸요? 그랬더니 요새는 뭐 이렇게 저렴한 자동 카메라 찾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취급을 오히려 구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고요.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기계식 카메라들은 결국에는 지금 신품이 아니라 다 중고잖아요. 얘네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그 카메라 샵에 맡기면 이분들이 이거를 옛날 부품용 바디에서 결국 부품 이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만 30년, 40년이 지났을 때는 점점 그 수가 생산은 안 되는데 부품용 바디를 전락하는 애들은 따로 있고 이제 살아남는 애들은 살아남겠지만 절대적인 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진 생활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입문하기 좋은 토이 카메라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니면 직접 충무로도 한번 나가보고 네. 그 다음에 출사를 해서 필름 사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걸요? 오늘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필름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메라 돌았습니다의 카돌 PD였습니다. 주은이었습니다. 안녕.